그래서 저한테 너 결혼 못하면서 왜 안 한 척하냐 이러는데 진짜 억울해 죽겠어. 제가 행복하다고 했을 때는 안 행복하면서 나중에 늙어가지고 니 혼자 어떻게 살라고 고독사당해 이런 말하고 우울한 척 했어요 제가. 아로미님한테는 약간 이렇게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나마스테. 시골로 이사 갔잖아요. 아, 그니까요. 그거 언제 갔어요? 지금 한 2년 차? 2년 차? 그러면 저랑 비슷한 시기에 간 것 같은데? 저희가 공통점이 있는 게 집 공사를 해가지고 싹 고쳐가지고 이제 살기 시작한 게 같은 연도. 그리고 또 있어요. 그 럭키드로우에도 나오잖아요.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고 싶다고. 저도 그게 제 인생 모토였어요. 근데 저게 좀 신기했던 게 비슷한데 또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골에 가시고 저는 도시에 나와 있으니까 완전 여기 핵인사의 지역이잖아. 저는 오히려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앤드류 님도 같이 있을 때 좋은 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기 팀원분들도 계시고. 근데 항상 혼자 좀 시간을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너무 제 나무에 가지가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가지치기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싹 다 잘라내자. 그러면 거기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만 남아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골에 그냥 물리적으로 거리를 확 옮겨버리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서울에서 저는 남들 다 좋다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강남에서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게 많고 줄 서 있고 다. 그리고 테이블이 너무 다 다닥다닥 붙어 있고 지하철에 타도 너무 다 가까이 붙어 있고 이런 게 그 개인 퍼스널 스페이스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개인주의자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래서 행복도가 너무 낮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도시의 삶이 아무래도 빠르게 움직이고 사람들도 걸음걸이도 빠르고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그리고 그런 유행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니까 나도 계속 비교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서 사람들과 멀어졌을 때 자유함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에는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게 많고 탐나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쉽게 탐하게 되고 근데 결국 돌아봤을 때 내가 진짜 이거 원하는 게 아니었던 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앤드류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트렌디하신 분이잖아요. 저 그렇지 않은데? 잘 어울린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근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주류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나이 들어서 저도 결혼도 안 했고 대학도 좋은 데 안 나왔고 또 시골에 살고 있고 회사도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남들이 원하는 그 평균치를 하나도 제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도시 중에 하나인 서울에서 과연 내가 얻을 게 있나? 나 원하지를 않는데? 그래서 좀 더 내가 명확하게 나대로 살려면은 사람들이 진짜 좋다고 하는 거 말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짜 편안하게 느끼는 대로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한국에 돌아온 지 한 이제 5년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 내 색깔을 또 많이 이제 희석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LA 살 때는 거기도 좀 이렇게 스페이스가 좀 넓은 곳이기도 하고 이랬을 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내가 진짜 원하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뾰족했는데 서울 살고 도시 생활하고 사람들 여러 명을 막 만나고 쉽게 만날 수 있는 거리니까 내 색깔이 점점 이제 흩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이게 진짜 좋아서 하는 건가? 아니면 남들이 해서 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나한테 도움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엄청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은 또 한 인종이잖아요. 외국인이 거의 없고 다 똑같은 걸 같이 원하니까 같이 원하는 사람들끼리 뭉쳤을 때 너무 빨리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너무 거기 들어가면 맨날 도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 그럼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지? 생각했을 때 그 틈에 안 끼면 되더라고요. 앤드류 님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면 되는데. 난 사회 명품에 관심이 없어. 없는데, 맞아. 이러면 그 경쟁에 그냥 안 들어가 버리니까 안 줘도 되는 거죠. 지질 않아. 맞아. 그리고 제 씬을 내가 만드니까 항상 그냥 이기는 거예요. 왜냐면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러네요. 오히려 저는 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흡수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로미님 채널도 보고 인스타도 막 보면은 여자 혼자 시골에 사는 거에 대한 이제 컨텐츠를 많이 만드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제가 행복하다고 했을 때는 엄청 댓글까지 찾아내가지고 안 행복하면서 나중에 늙어가지고 니 혼자 어떻게 살라고 고독사당해 이런 말하고. 근데 또 반대로 혼자 살아서 이런 게 별로임 이러면 막 응원하고 우울한 척 했어요 제가. 생일에도 찾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 시골 미운 일상. 조회수 터졌잖아요. 네. 그랬더니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저도 혼자 지내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얘기해야 되는 게 아로미님은 또 비혼주의자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비혼주의 가까웠던 것 같아요.
결혼은 꼭 해야 돼? 그리고 미국에 있을 때 결혼 안 하고 그냥 동거만 하고 같이 사는 커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잘 살고. 그리고 오히려 저는 혼자 살면서 아, 결혼이 하고 싶다. 내 말이.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했냐면은 앤드류님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앤드류님도 이제 공간이 생겼고 저도 이제 공간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여유가 좀 생기니까 뭔지 알아. 알죠? 그냥 여기 와서 살면 되잖아. 맞아.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자 잘 살아야지 결혼도 할 생각을 하게 되고 누군가를 같이 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나 혼자 지금 죽겠는데 누구를 내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혼자 사다 보니까 외롭네. 외로워서 결혼을 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잘 살 것 같긴 한데 혼자 혼자 잘 살 것 같긴 한데 평생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 그제서 하게 되는 거야. 저는 평생 살아도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랑 저는 한 달 이렇게 살아봤어요. 근데 진짜 잘 맞는 사람이랑 사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데 더 재밌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한테 바라는 게 어떤 물질적인 거 막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너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같이 살면은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결혼할 뻔한 적이 한 3번 있었어요. 맞아. 커플 유튜브 했었잖아요. 커 유튜버였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너 결혼 못하면서 왜 안 한 척하냐 이러는데 진짜 억울해 죽겠어. 제 전 남자친구 아주 잘생겼었다고요. 근데도 안 띄워도 했어요. 되나요? 돼요. 저한테 맘대로 써라.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제가 이만큼까지 혼자서 뭐 커리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내 집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를 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결혼했으면은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만나는 사람은 진짜 잘 만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부모님 집에서 이제 신혼집으로 이제 가게 되면 혼자 살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간을 갖는 게 없으면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혼자 지내면서 또 좋은 거는 엄청 감정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울고 싶을 때는 진짜 벙벙 울고 부모님 집에서 살면 솔직히 엄마 걱정할 거면 어떻게 소리내서 못 울잖아요. 맞아. 막 너무 힘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내 눈에 뭐 보이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모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유행과 전혀 먼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되게 따뜻하고. 그리고 혼자서 살면 그러니까 단점들이 분명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뭘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리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엎었어. 그러면 이 슬픈 상황을 좀 공감해줄 사람이 있어요. 이 짜증나는 상황을 공감해줄 사람이 있으면 그걸 좀 재밌게 넘어갈 수 있는데 나 혼자 너무 처량해. 바닥을 닦고 있는 나 혼자 너무 처량해. 아니면 또 재밌는 일 있을 때 막 너무 웃겨. 이 상황에서 너무 웃기다. 근데 목격자가 없어. 근데 저도 써봤거든요. 근데 그냥 누군가가 필요할 때는 나 여행 갈 때 공항 발에다 줄 사람이 있을 때 바퀴벌레 잡고 싶을 때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그래가지고 다 써보니까 나는 노예가 필요한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제 혼자 살 때 이 그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게 되고 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안 해도 될 정도로 완전해져야 좋은 결혼 생활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혼자 잘 살아가는 시나로미님만의 이제 방법이 있을까요? 혼자서 잘 지내려면은 나만의 루틴 같은 게 많이는 필요 없어도 이거는 진짜 무조건 한다. 이거 회사 일 이런 거 말고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시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요가는 가거든요. 그리고 일기 쓸 때도 멋있게 쓰려고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솔직하게 쓰려고 해요. 나는 너무 찐따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니 찌질해 막 이러면서 내가 나를 싫어하는 문장부터 나오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과를 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지 해결책을. 그러니까 혼자 살면은 청소 안 해도 나만 괜찮으면 막 참 어질러지고 계속 퍼질러지고 혼자 살면 또 그냥 가만히 무기력하게 있어도 아무도 눈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빠지기 쉬운데 나만의 루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나 혼자 있어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 잘하고 막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관찰해봤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말을 잘하고 똑똑하지?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혼자서 진짜 지독히 외로운 시간들 속에서 너무 생각하고 성찰하고 관찰한 거예요. 맨날 그렇게 지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생각을 정리를 했어요. 그럼 1년이면은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남들이 한 말 말고 내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혼자 지낸 시간 속에서 나오는 거지 그냥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계에 중독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를 만나야 내가 안정이 되고 내가 혼자 있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좀 그거를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근데 마지막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혼자 잘 살겠다는 게 도태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혼자서도 잘 지내고 같이도 잘 지내고 이건데, 그래서 관계를 나는 친구가 너무 필요하고 외로워요 이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의지하면 안 되지만 어쩌면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회사에서 회사 생활도 잘할 것이고 친구들한테 위로도 잘 해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자기의 장점들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와서 잠자기 전이라든지 그럴 때는 그 친구랑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고 그리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런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나다 보면은 알게 될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좀 아니구나. 그 친구 관계가 오래 가려면은 공감돼야 되고 그리고 편안해야 되고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된대요.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지 오래되는 관계가 된대요. 근데 이 세 개가 충족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예를 들어 편안함 이러면은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근데 성장시키진 않아요. 만나면 맨날 과거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공감도 사실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막 축하해주고 이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만났을 때 막 건설적인 대화를 나눠가지고 서로 좋은 영향을 끼쳐서 서로 커리어적으로 발전이 된다거나 이러면은 또 너무 좋잖아요. 근데 너무 이것만 돼도 그냥 회사 동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지는 사람을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혼자 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안 해봐서 그래요. 일단 해봐야 되는데 너무 두려우면은 사실 아직 준비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행 같은 것도 그렇고 한번 멀리 가기 무서우면은 저는 카페라도 한번 혼자 가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단계별로 해보면 좋겠다. 맞아요. 카페 먼저 가보고 다른 동네 가보고 그 다음에 다른 도시 가보고 다른 나라 가보고. 근데 그것도 해봐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조그맣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기 싫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직 궁지에 몰려보지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배가 고파. 근데 먹어줄 친구가 없어. 그럼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본인을 밀어붙여도 상관없어요. 저도 사실 사람들이 되게 용기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용기 낼 겨를이 없었고 싫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서울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시골로 간 거고, 그래서 싫은 것들을 저는 발견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뭐 엄청난 부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결과물들이 방황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방황 많이 하고 싶어요. 네, 저는 혼자 여행도 잘 가고 뭐또 잘 먹고 커피도 잘 마는데 집에 혼자 있는 게 싫어. 맞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있죠. 그럴 수 있죠. 특히 서울 사는 좀 20대 자취러분들은 당연히 공간이 협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저도 예전에 건대에서 반지하에서 월세 20만 원에 보증금 200짜리 살았어요. 맨날 물 터지고. 당연히 집에 가기 싫죠. 그쵸. 근데 나중에는 조금 열심히 모아보자 해가지고 오피스텔 6평짜리로 간 거예요. 신축 오피스텔. 네. 그러니까 좀 괜찮아지고 조금 괜찮아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도 내가 돈을 아낀다고 괜히 너무 저렴한 데 살면은 어차피 돈 더 쓰는구나. 더 써요 나중에.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일단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공간이 힘들면은 저는 조명이 좀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 LED 화단 조명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명 노란 걸로 좀 켜놓고 이러니까 너무 포근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조금씩 바꿔보고. 저도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이 공간에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행동들을 거기서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 안에서 저는 뭐 취미 생활도 하고 뭐 만들기도 하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사회초년생 때 작은 집에 살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집 넓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맞아. 다 오면은 이런 데 밖에 안 나가는 이유를 알겠다. 사회초년생 때는 작은 데 있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방세가 너무 비싸고 아까우니까 이 집에 있는 시간 말고 밖에 있는 시간에 쓰는 돈을 좀 생각해 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고 나중에는 집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쓰는 비용을 월세 투자하면서 넓어지니까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결국에 뭐 혼자 살든 결혼을 하든 연애를 하든 결국에는 그냥 내 자신이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형태의 삶이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자기 그냥 태어난 존재 자체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